명리학은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무조건 외우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조건 중국 논리가 맞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주팔자수 논리가 진정으로 맞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함에도 설명하지는 못하기에 무조건 외우라 합니다. 시공 명리학은 우주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여 명리학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외워야 할 이유가 없고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긴 여정 동안 명리학이 이해하는 학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계속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각도를 달리해서 공간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주장했죠. 이 논리를 인간의 삶에 비유하면 공간에 변화를 주면 시간, 즉 에너지가 휘어지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정리해 볼게요. 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시간과 공간의 기록이죠. 사주팔자를 본다는 의미는 사실 태어났을 때의 공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 집중해서 살피죠. 하지만 에너지의 파동을 고려하면 태어난 공간,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데요.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구에 펼쳐진 에너지들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예로 풍수로 묘지의 그 방위를 따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살피는 거죠. 묘지를 살피니까 마치 묘지의 공간을 살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에 미치는 에너지, 바로 시간을 살피는 겁니다. 지구에서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로 개미년, 병진월, 임신일,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륭을 판단하려면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공간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는 건데요. 즉, 태어났을 때의 시공간과 현재의 시공간 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용력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거죠. 현재의 시공간이 기해년, 병인월, 기묘일, 경호시라면 위 사주, 태어날 때 받은 시공간과 현재 시공간이 다르죠. 태어난 시공간은 2003년 4월 29일 오전 9시인데 현재는 2019년 2월 11일 12시이니까 시간이 달라져서 태어났을 때 당시의 시공간 상태와 또 현재의 시공간 상태가 전혀 다르게 변화한 것이죠. 그럼 이 사주를 통하여 공간의 존재를 한번 느껴볼까요? 좀 전의 사주인데요. 가보년 당시 그 부친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사주인데 대부분의 명리술사들이 판단하기를 이 신진삼합에 임수와 개수까지 있으니 수기가 많은 물텀벙이 사주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이런 통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진월에 신금을 만나는 것과 신월에 진토를 만나는 것은 신진 조합으로 동일하지만 진월의 시공간과 신월의 시공간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죠. 간단하게 비교해도 진토는 봄으로 모내기를 하는 시기이고 신금은 여름으로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시공간이죠. 진월에 태어났으니 진월의 시공간의 상황을 살피면 수기가 많은지 적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진월은 봄으로 열기가 오르고 신자진 삼합운동을 끝내서 땅속의 수기가 땅 밖으로 올라와 기화되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지하의 수기가 마르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내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기가 필요한데 월간에 병화까지 있으니 수기가 더욱 부족하죠. 이 연의 개수는 미토 위에 있으니 발산으로 증발하면서 병화의 분산작용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진, 반합하면 수기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진월에 태어났기에 수기가 부족하고 임수가 이 병진에 증발되어 임수로서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물덤벙이는커녕 수기가 몹시 부족한 사주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임수는 연월에 수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기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조상과 부모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희생 봉사하지만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능한 한 현재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친이 답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엄마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잘하신 겁니다.
바다, 호수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면 더욱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미년 12월 초에 부친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는데요. 을미년 여름에 유학을 보냈고 근 3개월 동안 준비하여 9월에 개강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이의 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다리를 약간 절었고 팔이 오그라져 있었고 캐나다에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몸이 쭉 펴지고 키가 10cm 정도 자랐으며 현재는 미식축구를 배운다고 합니다. 또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한국에서는 왕따를 당해 친구도 없었는데 현재는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과 지내며 리더십도 생겼다고 하네요.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신기하게도 현재 사는 곳 바로 옆에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공간이 바뀌었죠.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살지 않고 서울에서 살았다면 서울의 공간에서 현재의 시간에 반응하며 살지만 캐나다로 공간을 바꿨기에 캐나다의 시간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캐나다라는 공간에 흐르는 시간과 한국의 공간에 흐르는 시간이 달라진 건데요. 공간을 바꿔주니 에너지, 즉 시간이 변화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거죠. 팔과 다리가 불편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삶의 공간에서 팔다리가 펴지고 적극적인 삶의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상에 응용해 볼까요? 만약 내가 삶의 속도를 조절하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예로 원래 타고날 때 받은 욕망의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혹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시공간의 속도가 변하면서 삶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의 정체가 시간과 공간임을 알았으니 시공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주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주팔자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공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 어디냐고요? 바로 빅뱅의 그 시점이죠. 우리는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살피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물리학, 종교, 철학, 생물학 등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명리학으로 그것도 갑을병정이라는 시공간 부호로 살피려고 합니다. 긴 여정이 될 텐데요. 하지만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차근차근 긴 여정을 가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순환, 청간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